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수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또 오후 시간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팬도 이야기를 하네요. 아우 너무나 지긋지긋하다. 재미없고 삼성전자 투자가 이렇게 재미없고 지겨운 줄은 몰랐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팩트인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5년 동안 제대로 올라보지도 못하고 계속 빌빌거리고 있고 횡보하니까 더욱더 화가 나는 거죠. 짜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한쪽에만 몰빵 들이지 말고 삼성에만 너무 이렇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분산 투자 잘 하셔야 돼요. 이 삼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재미없을 겁니다. 어차피 분산을 하면은 또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재미없는 이렇게 삼성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꼭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약간 나누어서 이렇게 하셔야지 한쪽으로만 몰리면은 뭐 오를 땐 좋겠죠. 날아다닐 때는. 그런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즐거움의 고통이 아니고 이제 괴로움의 고통이겠죠. 하여튼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이렇게 분산 투자해가지고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ETF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일반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삼성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하셔야지, 한쪽에 뭐, 한 방에 크게 벌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 ISA, 뭐 IRP 이런 계좌들을 잘 활용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하여튼 세제 혜택을 좀 받아서 하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큰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이 소소하게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티끌모아 태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에도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 시에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가격 경쟁력 하락 등 이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계속 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추진 중인 미국 현지 사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아요. 삼성은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 테일러의 또 다른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빅테크 고객 확보가 늦어지다 보니 신규 공장 가동 시점은 현재 미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기조에 따라서 삼성의 미국 공장 운영과 건설 상황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관련 업계 따르니까 트럼프는 최근에 상호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에 보니까 이 서명한 이후로 취재진들을 만나서 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콕 찍어가지고 예외나 면제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25%의 관세를 이제 매기기로 한 만큼 반도체에도 관세 폭탄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은 한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미국의 최대 규모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어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 총 37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 공장과 각종 연구개발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당초의 투자 금액은 440억 달러였는데 이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협상을 거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삼성은 이 중 170억 달러를 들여서 이 텍사스주죠. 이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신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 공장을 보니까 지난 21년부터 건립이 추진됐는데 이 당초에 목표한 지난해 말에서 내년으로 가동 시점이 이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이 수조 원의 적자가 나오고 그 빅테크 고객 확보도 어려워지다 보니 이 속도 조절에 이제 나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이 공장은 4나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생산 계획을 2나노 공정으로 상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 이 공장을 추가로 지을지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데 65나노에서 이 14나노 공장으로 이 범용 반도체를 현재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삼성은 미국의 메모리가 아닌 파운드리 공장만 세우고 있는데 이 배경을 두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메모리 사업의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그 정책이나 글로벌 통상에 따라서 언제든지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이 메모리를 한국에서 생산하면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부가 메모리인 그 HBM은 평택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은 현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업 비중이 비교적 적은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셈이겠죠. 앞으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기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현지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에 그 기존의 보조금 책정과 이 관련해서 요구사항을 재검토하고 변경한 뒤에 일부 거래를 재협상할 계획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네요. 기존에 받기로 한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삼성은 전임 바이든 정부랑 47억 4,500만 달러를 받기로 최종 합의했고요. 이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은 향후 삼성전자의 공장 건설 계획이 미뤄지거나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투자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빅테크 고객이 시급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관세를 잘 피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관세. 이 관세를 피하지 못하면은 삼성전자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삼성뿐이 아니지. 하이닉스 그렇고. 근데 트럼프가 과연 이 관세를 제대로 매길 건지, 아니면은 그냥 겁만 주다가 나중에 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을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반도체 관세 때문에 저도 난리치니까 상당히 좀 쉽지는 않네요. 하여튼 트럼프는 줄곧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입장을 내비쳤잖아요. 그리고 지난 10일에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다. 그리고 13일에는 반도체 관세 검토 가능성을 거듭 언급을 했고, 대선 당시에는 또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공약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 반도체 관세를 매긴다면 반도체 무관세 원칙을 정립한 1997년 그 정보기술협정 이후로 최초랍니다. 최초. 하지만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더라도 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크지 않아 가지고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반도체는 보니까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 등을 거쳐서 조립 가공한 뒤에 미국 등으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는 미국 엔비디아에 그 HBM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대만 TSMC로 먼저 보내가지고 조립 과정 거친 뒤에 엔비디아로 최종적으로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세 정책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 한번 전달하도록 할게요.